이 화면 속에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그리고 어제 의혹이 있었던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까지 일단은 이재명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인물들이 결국은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조사 대상,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재명 지사는 화살을 국민의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발언 수위가 그런데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만물창조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인데 뭐든지 이재명이 된다. 뭐든지 이재명이 몸통이다. 뭐든지 이재명이 다 만든 거다. 이 이재명 만물창조설이 이제 트위터 속에서 일부 약간 이 상태가 조금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횡행하더니 이게 어제 팬데믹 유행이라서 그런지 국민의힘에까지 옮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만물 이재명 창조설을 이제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만물 창조설 얘기를 하면서 이 지사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도 맞받아 쳤는데요. 그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공고 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한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단치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퍼붓고 있는 험한 막말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언행을 보면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고만장하고 국민들 앞에서 오만불선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라도 이재명 후보는 평소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서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데 평상시 그 언행과 태도가 다시 한 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봉고 파직 위리안치. 이 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말한 봉고 파직은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하여 잠근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 지사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겨냥한 이 말, 외딴 곳에 귀향을 보낸 뒤에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둘러서 가두는 형벌. 제1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를 향해서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저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봉고파직 유리한치 일단은 이제 과거 조선 봉건 왕조 시대 때 왕이나 직속 상관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형벌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한국 민주주의 정치판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 공세지만 봉건 왕조에서 형벌권을 가진 이 사람이 봉고파직 유리한치라는 단어를 쓴 건 제가 볼 때 좀 과한 표현 같아요. 그만큼 또 이재명 기사가 화가 나 있었다는 뭐 간접적인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평소에 좀 냉정함, 그다음에 여유로움에서 조금 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봉고파직 유리한치 만물창조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기억나시겠지만 그 이재명 지사가 5,500억을 환수했다고 자랑했던 그 5,500억이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라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와 심지어는 그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인용한 모 대학 교수까지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쓴 기사에 되게 인용을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라는 그 인용의 멘트에 들어간 교수를, 현직 교수를 고발하는 걸 보고 아, 이재명 지사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굉장히 평정심을 잃은 것인지 좀 궁금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한테 봉고파직 유리한치를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뭘 잘못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슨 지금 대장동 게이트나 무슨 화천대유나 천화동에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잠시만요. 네. 근데 아마 이 대표가 오늘 오전에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표도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추악한 가면을 확 찍겠다 뭐 이런 발언 때문에 좀 높아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공세 이야기에서 말을 험하게 할 수 있지만 봉고파직 유리한치라는 것은 죄를 묻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종욱 교수 이야기한 것처럼 막 팩트 확인하지 않고 공세를 한다면 그 죄의 의혹이 나온 사람이 근데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위 뭐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도 지금 뭐 부친의 집
수사한 거래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된 게 없습니다만 차라리 그럼 윤석열 총장한테 봉고 파직을 이야기하는 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한 거 저건데 제가 볼 때 봉고 파직 유리한치라는 형벌을 내린 이유는 그 곽상도 의원의 50억 제보를 받았는데도 알고도 왜 미리 말을 안 했느냐 그거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기엔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한 제가 볼 때 평상시 같지 않은 이재명 지사의 좀 흥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이 이슈는 아마 그 대선 끝까지 갈 것 같은데 10월 11일 날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 변수일 거예요. 예. 이제 이걸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이 수사가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은 거는 확실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그 후보에게는 이게 유리한 수사일까?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있죠. 광야에서 하루 종일 전투하고 집으로 가는데 완전히 지쳐 있는데 지평선에 뭐가 다가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 개일 수도 있고 나를 잡아먹으려는 늑대일 수도 있어요. 여기 다가오는 검찰의 수사는 과연 개일까요? 늑대일까요? 아마 그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예. 어제 이재명 지사가 나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 그리고 TV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토건 비리라고 하는 것을 9월 17일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아신 뒤에 혹시 무슨 확인을 했거나 조치를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도시공사를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요컨대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안 하셨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 아니 그걸 후보님 같은 뭘 하셨겠어요? 빨리 수사를 하는 것이 당으로서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이 후보 생각은 네.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빨리 확인해서 경위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MB 정권에 포위되고 박근혜 정권에 포위돼서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특별한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아니 경찰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취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근데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잠시만요. 오타를 바로잡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내부의 정쟁을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경선 때문에 더 확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민주당은 10월 초까지는 계속 이런 서로의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대장지구라고 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위태로운 후보라고 하는 것들 갖다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자당의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더라도 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룰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 룰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같은 팀 맞아? 제가 볼 때는 전혀 같은 팀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인 거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곽상도 의원 사퇴를 해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해야지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격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수령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최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이 지금 연관성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저런 논쟁을 벌이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각도를 제대로 못 잡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10월 초까지 어느 한쪽이 이겨야 저 논쟁은 끝이 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서요. 도지사를 지낸 바 있는 원희룡 전 지사가 좀 다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은밀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이게 어떤 식입니까? 만약에 한 1,000억 원대 정도면은 한 몇십억 정도. 그다음 조단이면은 100억 넘어가는 것을 알아서 전혀 제 손을 안 묻히고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제안들을 저는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경기도라고 없었을까요? 그런 제안을 받으셨는데 다 뿌리치셨어요? 그럼요. 저는 돈 벌려고 했으면 밖에서 벌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아예 단칼에 다 잘랐기 때문에 제주도의 건설업자들과 중국 투자 자본이나 이런 쪽은 저를 너무 싫어해요. 본인 자랑이기도 합니다. 다만 도지사로서 이런 여러 의혹 그러면서 애둘러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것도 같고요.
그 단체장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지사 단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부탁, 청탁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여기서 의미심장한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전혀 자기 손 안 묻히게 해드리겠다. 아하. 예? 그리고 법적인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면 지금 이 대장동 이 비리에서 보면은요. 네. 지금 수천억이에요, 돈이. 그리고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전 검찰총장, 전 특검, 그다음에 전 관할 검사장, 그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해준 그 대법관, 그다음에 지금 그 검찰총장 되려고 하시는 분의 부친의 집, 뭐 여러 지금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대장동으로 이 비리에 이 연루돼서 이 부패 세력들은요, 자기네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이재명 지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원희룡 지사 얘기를 빌리자면 예. 결국은 어마무시한 약속을 한 게 아니냐. 자기 경험상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그리고 이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때까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리자. 예. 그러면 다 묻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암시를 지금 원희룡 지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여러 주장들 원희룡 전 지사의 주장까지도 만나봤는데요. 그럼 대장동 특혜 의혹은 여기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